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우리는 16일 북한의 야만성, 불량성을 보았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북한이 TNT로 폭파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북한은 자기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정상이 아님을 광고한 꼴입니다. 북한이 불량체제, 깡패체제라는 것을 스스로 국제사회에게 알린 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북한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더욱 강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어떤 속셈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파탄 지경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더욱 어렵다. 심지어 평양에 사는 소위 북한에서는 가장 1등 주민인 그 평양 사람들도 살기가 어려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니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핵을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핵탄두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30개에서 40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핵탄두를 10개 정도 더 늘렸다고 합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 미국을 상대로 평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른 데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던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개량을 하고 고도화를 했습니다. 미사일 운반 시스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연료,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화하고 이런 그 시스템도 계속 개선을 해왔습니다. 이제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 아니고 미국의 중간, 미국의 서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여러 종류를 개발을 했습니다. 발사시험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요격하기 어려운 이런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도 여러 번 개량 시험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라고 벌써 자랑한 지 오래됐습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으름장을 놔도 남한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앞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비대칭 전력,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보유에 있어서는 우리는 북한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저렇게 멋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북한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핵화 그런 개소리 집어쳐라. 북한이 이제 노골적으로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6개월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출범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적어도 그 해 동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일단 비슷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북한이 2018년 1월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유화 제스처를 취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보낼 의향이 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한마디에 문재인 대통령 반색을 해서
바로 다음 날 북한 대표단 참여 방안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남북 연락소를 통해서 북한과 소통을 하죠.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대표단이 서울로 평창으로 내려옵니다. 김여정이 왔습니다. 그때 그 장면 우리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김여정이 웃는 모습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벌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에게 서울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 김여정 팬클럽 있다, 많이 생겼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북한의 태도 보면 위장 평화술이죠. 그 태도에 현 정부는 잔뜩 취해서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4월 27일 만났을 때 합의한 4.27 합의, 그걸 폭파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이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북한은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시간을 벌면서 북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핵무기를 더 개발을 했고,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인 미사일 시스템 더 성능을 개선을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런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30개에서 40개 정도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은 한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탄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해왔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각종 정보 자산에 의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운반 기술, 북한 계속 성능 개량을 해오면서 훨씬 뛰어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자랑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연료, 옛날에는 액체 연료였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짧은 준비 시간으로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로 많이 성능을 개량을 또 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곧 시험 발사할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확실하게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재래식 전력에서는 앞설지 몰라도 대량 살상 무기에서는 북한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차이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러니 북한은 그의 자신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공갈을,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6개월 한번 돌이켜보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눈은 있어도 망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긴 보는데 망울이 없으니 어떤 사물을 정확히 꿰뚫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 북한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환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속셈을 계속 감추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면서 자기들의 나름의 군사력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럼 북한 이제 노골적으로 저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본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2018년 1월 김여정이 왔을 때 방송 등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다 지켜보고 북한이 과연 비핵화 쪽으로 발걸음을 계속 떼는지를 주시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2018년 12월 말쯤 북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북한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한 발짝이라도 뗐을까?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저는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2018년 1월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속셈을 감추고 문재인 정권을 이용을 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늑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여우도 되지 못했고 사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우처럼 영민하게 상대의 의도와 속셈을 간파하지 못했고, 사자처럼 상대가 도발할 수 있는 막강한 힘도 가지질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한미동맹 더욱 굳건해졌습니까?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한미동맹 많이 흐트러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외교적인 원사지만 불쾌감을 나타낸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갖고 어떻게 나올지 미국은 상당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한 깊은 정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부족, 이런 데서 바탕한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불시에 도발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미사일 체계도 고도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3년 동안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사드 배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중국 눈치 보고 좌파 국민들 눈치 보느라 성주의 사드 기지 아직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여우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사자처럼 막강한 힘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깨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전략, 정책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고 2018년 1월 김정은이에게 속아서 2년 6개월을 허송 세월 했다는 거, 세월을 낭비했다고 인정을 하고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9.19 군사합의 북한이 먼저 없앤 셈입니다. 이제 9.19 군사합의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이미 도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을 해서 북한이 앞으로는 결코 도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문재인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밥을 먹게 된다는 걸 북한한테 깨우쳐줘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작년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청와대에서 열리죠. NSC 직접 주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NSC 주재를 하지 않고 안보실장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 날인 17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발령하면서 개성과 금강산에 군 배치를 하고 전방에 군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바로 NSC 직접 주재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비무장지대 GP 복원할 수 있는 건 복원을 해놓아야 될 겁니다.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우리 경계태세, 준비태세 더욱 강화해야 할 거고,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자산의 전개도 해야 될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물샐 틈 없는 공조를 가동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북한은 비핵화라는 건 개소리다,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문제,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그러죠. 나토식으로 공유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북유럽에 나토 회원국 다섯 개 나라에, 독일을 비롯한 5개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을 가진 전략 폭격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게 되면 바로 전략적 폭격을 가능하게끔 한 나토의 합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나토 회원국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전술핵을 사용해서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도 이런 컨셉을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한국식으로 대응을 할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대학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고 있고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일본은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미국과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를 마련해 두는 게 북한의 불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길로 나온다면 나토식 공유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핵물질은 얼마나 많이 생산을 했는지, 핵시설은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의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비핵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더더구나 북한은 이제 비핵화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미국하고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북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속은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본다면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이용당하고 속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이제 북한에 대한 전략 180도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 결코 먹히지 않는다는 거,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북한은 더욱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비핵화 길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그 고통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이제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미국과 철저히 공조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북한은 트럼프가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전 부통령입니다.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외교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은 더 힘들 겁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김정은이하고 만날 생각 없다고 조 바이든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어쩌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일단 공갈하고 협박하고 도발 위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히 도발하는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수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은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조 바이든은 확실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더욱더 고통스러운 길로 간다. 너희들이 아무리 도발을 한다 해도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고통스러울 것밖에 없고, 군사적으로 너희들 도발은 단호히 한미동맹의 힘을 통해서 퇴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총리를 지냈고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히틀러한테 속았고 히틀러한테 당했던 네빌 체인벌린, 히틀러의 위장 평화술에 속아서 협정을 하고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협정문에 사인을 해서 영국 국민한테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했던 네빌 체인벌린, 그 네빌 체인벌린을 강력히 비판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네빌 체인벌린과 히틀러의 합의는 히틀러의 속은 거라고 이미 간파하고 지적했던 윈스턴 처칠, 그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좌파 노동당의 창시자가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 윈스턴 처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콜럼버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가지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러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실제로 본인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음에도 그것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과 도착, 그거 전부 남의 돈으로 했다. 이렇게 처칠이 말합니다. 노동당, 지금 뭘 하는지 노동당은 자기 스스로 알지를 못하고 그 노동당이 하는 일은 전부 다른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한 거죠. 문재인 정부 북한과 관련해서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문 대통령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까? 그 다음 북한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북한의 본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본질, 북한의 인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포갑적으로 인민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인민의 민주적 의사표출 억압하고 김정은 세습체제 세뇌시키기 위해서 각종 포갑기구를 동원하는 정권입니다. 거기에 자유와 민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야욕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70년 전에 6.25를 일으켰던 북한, 그 북한이 지금도 그 꿈을,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 북한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을 맞춰주고 소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북한이 함께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판단, 이제 오판으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기술, 미사일 기술도 훨씬 발달시켰습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북한이 그런 핵무기와 미사일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북한 정권 바로 종식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히 줘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이렇게 도발한다고 해서 대북 제재 완화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대북 제재를 뚫고 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아직도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 작년에 국군의 날대 F-35 신형 무기죠, 그거를 공개한 거, 그게 북한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우리가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당시 그 사람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F-35 전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한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북한한테 지금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이러는 거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2명이 미래통합당에서 탄생한 것도 북한을 자극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당 의원, 지금 이 판국에 고작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당 의원, 그러니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당 중진 의원이라는 송영길, 5선의 외교통일위원장 맡았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 정말 과간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했더니 북한이 포로 쏘지 않은 게 다행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이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여당 의원들 이런 생각 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런 걸 보면서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 북한 마음대로 우리가 으름장 놓으면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잘 보일까, 아부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계속 우습게 여길 겁니다. 이렇게 우습게 여김을 당해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호한 태도, 아주 지혜로운 태도, 이런 걸 발휘를 해야 북한이 우리를 얕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 여우의 지혜, 사자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키아벨리 군주론 다 읽을 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거 읽어야 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우의 지혜를 기르십시오. 그리고 늑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자의 힘을 강화하십시오. 문 대통령,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될 때라는 걸 제발 좀 인정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